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김창형 세무사입니다. 오늘도 계속 절세 설계 컨설팅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임원퇴직금에 대한 내용 볼 거고요. 자, 교재는 232페이지 있고요. 이번 목차는 양이 좀 많아서 이거를 다 하면 너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세법의 근거하고 한도에 대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법의 근거, 자, 들어가기 전에 임원퇴직의 법적 성격, 자,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의 금액 또는 계산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의 지급 규정. 자, 임원퇴직금은 정관에 정해도 되고 정관에서 위임한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도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실무적으로는 정관에다가 임원퇴직금을 몇 배를 주고 하는 내용들을 정관에 정하지는 않죠. 대부분 다 정관에서는 임원퇴직금은 별도의 지급 규정에 의한다라고 위임시키고 별도로 정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정관에서 위임된 그런 퇴직급의 지급 규정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관에서 정한 이 금액을 지급을 하게 되면, 자, 전액이 송급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면 예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정관에 정한 금액을 전부 다 송금 인정해 주는 게 원칙인데, 뭐 일정한 세법의 요건이나 이런 거를 위배하거나 그런다 그러면 일부는 송금 인정해 주고 일부는 송금 불산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요 판례, 대법 판례거든요. 대법 판례에서 정한 요 내용들을 좀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임원퇴직금을 설계하는 컨설턴트 분이라고 하시면 이 대법원 판례는 꼭 읽어보셔서 그 의미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바로 세법의 근거 갑니다. 자, 임원퇴직금에 대한 세법의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4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임원퇴직금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임원퇴직금을 주는 자는 법인이죠. 법인이 개인인 임원한테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와 관련된 법령 규정이 법인이 지급을 하니까 이 법인과 관련된 법령은 법인세법이잖아요. 그래서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4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정관에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정관에 정해진 그 금액을 송금에 산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까 보셨던 법적 성격에 보셨죠. 이게 원칙이에요. 2차적인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한 금액이 2차적인 세무적인 요건은 나중에 또 따로 자세히 공부를 할 거고요.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정관에 정한 금액이 송금에 산입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경우, 정관에 그러면 정한 금액이 없으면 임원한테는 퇴직금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자, 이게 정관에 정한 이외의 경우죠. 정관에서 특별하게 뭐 얼마를 준다라고 정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규정이 없다고 하면 퇴직 직전 1년 총 급여에다가 10분의 1을 곱하고 거기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송금 산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그 금액이 송금이고, 정관의 규정이 따로 없으면 총 급여에다가 10분의 1 곱하고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송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이거 언급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이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 기간은 월수로 계산을 하고요.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없는 것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1개월 미만 없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6개월 하고 10일 했다 그러면 6개월로 치는 거지 7개월로 안 친다는 거죠. 10일은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얼마를 주느냐에 관련된 법령이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임원퇴직금은 3배 넘는 거는 근로로 과세가 되고 3배까지만 퇴직금 인정하고, 그 다음 20년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2배까지만 퇴직금으로 인정하고 2배 넘는 그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던데? 라는 그 내용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 내용은 법인세법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한도와 관련된 소득세법 22조의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22조. 자, 소득세법 22조에서 근속기간별로 뭐 일정한 기간에 대해서 3배, 그 다음에 일정한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배까지만 퇴직금 인정하고, 그걸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로 과세하게 돼 있는데, 자, 이때
이게 한도의 개념인데 이 한도 계산할 때는요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1개월로 또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계하실 때 조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관련 법령을 좀 보고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국세청에 한번 가볼게요. 국세청 가시면 국세법령정보 여기 메뉴 가시면 법령에서 조세법령 메뉴 가시면 시행령, 자 법인세법 시행령 여기를 갈 수가 있죠. 가서 본문을 클릭하면 이게 딱 펴져야 되는데 예, 자 펴졌죠. 44조 사항 44조 사항 시행령 444가 임원 퇴직금 관련. 자 여기 보시면 사항에 보면 자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임원 보수 관련된 시행령 43조 2항에서도 회사가 미리 정한 사전에 정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 지급하는 상여금 등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도 마찬가지죠. 일정한 기준을 정해라. 이제 그거는 세법에서는 한도의 개념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임원퇴직금도 마찬가지예요. 각호 정관에 정해라. 그러면 정관에 정한 금액을 지급을 하고 그보다 더 주면 송금 산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회사가 제정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은 한도의 개념으로 작용하네요. 세법적인 측면에서는. 네. 자, 두 개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정관에 정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송금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호가 1호 외의 경우에, 그러니까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 보셨듯이 직전 1년 총 급여에다가 10분의 1 곱하고 그 다음에 근속요소를 곱한 금액을 송금에 산입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때 여기 보면 계획적으로 정하는 근속기간 여기 보시면 여기는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개월 미만은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소득세법에서는 1개월 미만을 포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주는 규정에서 1개월 미만은 버리게 돼 있는데 그거를 1개월 미만을 포함해서 줘버리면 한도에서는 안 걸리겠죠. 한도에서는 1개월을 포함하게 돼 있으니까 미만도 포함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근데 주는 부분이 이제 한도를 초과하는 세법에서는 1개월 미만 버리게 돼 있는데 그 버린 기간 1개월치만큼을 더 주는 그런 효과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하셔야 되는데 좀 더 깊이 있는 게 뭐냐? 요거는 1개월 미만을 버린다는 이 규정은 요 2호에 적용되는 조항이에요. 2호. 그러니까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근데 정관 규정이 있다 그러면 정관이 정할 때는 1개월 미만도 1개월로 박아줘 준다라고 정해도 어차피 한도에서는 1개월 미만 포함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도 다른 조세 효과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하실 때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내용도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고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세법의 근거, 자, 시행령 보셨어요? 자, 보셨는데 이거를 이제 그 좀 스토리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임원퇴직금 관련돼서는 제가 그래서 이거 강의할 때 쓰는 장표인데 이걸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임원퇴직금 관련된 걸 우리가 흔히 CEO 플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CEO 플랜은 은퇴 후 노후자금인 임원퇴직금의 재원 마련 플랜을 얘기를 하죠. 자, 시행령 44조 사항에 임원퇴직금 정관에 정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송금에 산입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이게 1998년도에 개정이 됩니다. 자, 이 개정된 내용을 우리 기업에서 알게 됐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주총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관에 정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주총을 열어가지고 정관 변경을 통해 가지고 임원퇴직금을 그 당시 많게 5배, 6배, 그래서 많은 실제 심판례 사례 이런 것들 보면 많은 기업은요 30배까지 준다라는 게 있어요. 30배 150억, 30배 해가지고 150억 준다. 물론 그거는 그 심판에서 조사 받아가지고 5,400만 원 제한 196억이 다 부인되긴 했지만 어쨌든 정관에 정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 기업체에서 이렇게 많은 배수를 막 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30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재가 이제 이렇게 막 높은 배수제로 한 퇴직금이 지급이 되고 관련된 그 지급 명세서가 이제 국세청에 제출이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국세청이 가만 모니터링 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자, 임원퇴직금은
노후 대비를 위한 노후 자금의 개념에서 탄생한 그런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소득에 비해서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요. 우리가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거나 종합소득 합산과세 방식이 아니라 분류과세라고 하잖아요. 임원퇴직금 계산 구조가 연분연수법 계산 구조로 따로 계산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노후 자금의 개념에서 생긴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액만 떼게끔 돼 있어서 노후 자금을 쓰게끔 하게 돼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과세관청에서는 우리 기업에서 이렇게 높은 배수를 해가지고 세부담이 적은 그런 퇴직소득을 악용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퇴직금은요, 다른 소득에 비해서 조세형평이 좀 어긋나는 소득이에요. 세금이 굉장히 낮아요. 예. 굉장히 이 당시만 해도요, 한 20년 근무하고 10억 정도 지급한다고 그러면 세 부담률이 실효세율 부담이 한 6%대밖에 안 됐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누진세율 구조화에서 10억을 가지고 하는데 6%세 부담? 야, 이건 거의 거저나 다름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퇴직금은 4대 보험도 안 되잖아요. 부과 안 하잖아요. 지금 건강보험료율이 거의 7%에 이르는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진짜 10억을 거의 공짜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타 소득 대비로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악용한다고 이제 봐서 이걸 제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제재를 한 게 2012년에 제재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자, 회사가 5배를 지급을 한다? 그래? 그러면 3배까지만 퇴직금으로 인정을 하고 3배 초과하는 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몇 배를 주느냐는 법인이 주는 거예요. 요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사항입니다. 바뀐 거 없습니다. 자, 3배 초과 근로로 과세한다는 건 소득세법 22조 규정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간혹 이런 질문을 하세요. 우리 회사 정관에 퇴직금을 5배로 주게 돼 있어요. 근데 3배 넘는 걸 근로로 과세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3배를 줘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주느냐, 정관에 정한 대로 주는 거예요. 정관에 5배로 준다라고 정했으면 5배 주는 거고요. 정관에 6배를 준다라고 정했으면 6배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고, 그에 따른 소득세법의 타 법령에 또는 관계되는 법령에 다른 어떤 법률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그 법률 규정에 따라서 조세효과대로 세무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정관에 5배를 준다라고 정해져 있으면 5배를 주는 거고요. 법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받는 임원의 입장에서는 3배까지만 퇴직금으로 인정을 하고 3배 넘는 거는 근로 과세되니까 3배 부분은 퇴직금으로 원천징수하고 3배 넘는 그 2배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봐가지고 기타 연봉에 합쳐가지고 연말정산 돌리면 되는 거죠. 이 제재가 12년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20년에 퇴직금 배수세 관련 제한이 또 걸립니다. 2020년도에 대해서는요, 2배까지만 퇴직금을 인정하고 2배 초과하는 것은 근로로 과세한다고 세법이 또 개정이 돼요. 이거 역시 소득세법 22조입니다. 얼마를 주느냐, 시행령 44조 사항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CEO 플랜은 이제 변천사입니다. 기타 뭐 보험 관련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패스하고요. 임원 퇴직금에 대한 지급, 그 다음에 배수 관련된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000년 초반 정관병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 많은 배수를 하다 보니까 그게 국세청이 모니터링이 돼서 12년에 제재를 가하는데, 이 제재 가한 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아니고 소득세법 22조다. 3배 초과하는 거 근로로 과세하게끔 법이 바뀌었고, 20년에 또 한 번 2배 초과하는 거는 근로로 과세한다는 법이 또 한 번 바뀐 거예요. 자, 이게 임원 퇴직금 관련된 스토리예요. 자, 다시 내용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는 거는 바뀐 거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 2배 초과하는 부분, 자, 초과하는 부분도 설계하실 때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내용들이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자, 12년에 이제 처음 제재가 가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3배를 초과하는 거는 근로로 과세한다는 게 12년에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12년 이후부터 이걸 적용해야 되겠죠. 그 이전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3배까지만 인정을 하고 3배 넘는 거 인정 안 하게 되면 소급 입법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위헌이잖아요. 그래서 12년부터 19년, 그러니까 20년 이후 2배가 또 한 번 개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년부터 19년 근무 기간에 대한 부분은 3배까지만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년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2배까지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배수제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자, 여기 3배 한도가 적용이 되는 12, 19 배수제 금액에 대한 그러면 못 쓰인 부분이 있죠. 총급여 기준은 언제 거로 한도 계산을 하느냐. 한도 계산하냐는
요 세배 한도 적용되는 거는요. 19년부터 소급해서 3년 평균 급여를 가지고 요 한도 계산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19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19, 18, 17 요 3개년 평균을 내 가지고 세배 한도를 계산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0년 이후 근무기간 요 2배 한도 계산은요.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3년 급여를 기준으로 한도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2030년에 퇴직했다. 그러면 2030년 연말에 퇴직했다. 그러면 2030, 2029, 2028 요 3개년도 평균 급여를 가지고 2배 한도 계산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급여가 이제 연수에 따라서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 한도 계산한 요 식은 딱 고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거를 그럼 어떻게 정할 거냐가 사실 이 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가 임원퇴직금을 주는데 퇴직 직전 1년 총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3배 또는 2배를 주게 정했다고 하면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항상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얼마를 주느냐는 정관에 정한 대로예요. 회사가 정관에다가 퇴직 직전 1년 급여를 기준으로 준다고 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퇴직 직전 3년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준다고 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준다라고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얼마를 주느냐는 정관에 정한 대로예요. 자, 어쨌든 정관에 정한 대로 주게 되는데 이제 그 주는 금액이 이 한도 계산하는 이 식은 딱 고정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산식대로 대입해 가지고 한도 계산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정관에 정한 대로 주는 금액 딱 픽스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 산식대로 한도 계산을 해 보는 거예요. 데이터가 여러 개 필요하겠죠. 18, 19, 17 총 급여도 필요하고요. 직전 3년 평균 급여도 필요하겠죠. 해서 요 산식대로 계산해 가지고 한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정관에 주는 금액이 예를 들면 15억이었고 요 한도 계산해 봤더니 13억이 나오더라. 그러면 2억 원은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초과 부분은 근로로 원천징수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서 이거를 이제 요 조문별 의사결정할 때 이제 보겠지만 그런 한도 초과가 안 생기게 하려고 그러면 요 한도 계산하는 산식이랑 똑같이 준다라고 정관을 정하는 게 한도 초과가 한 푼도 안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어긋나면 왜냐하면 19, 18, 17 요 연봉 수준이 낮고 퇴직 직전 연봉 수준이 높다고 그러면 정관에서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한도 초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계하실 때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한도 초과가 안 나오게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정한다고 하면 요 산식 구조대로 지급한다라고 정하는 게 합리적인 설계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요 종목별 진단할 때 관련 엑셀 열어 가지고 한번 시연하면서 한번 그 시연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합리적인 설계라고 하면 요 한도 산식대로 주는 형태로 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설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도 보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부록에도 보면 주는 규정도 여기 보시면 요 22조 정한 한도 그 산식 구조대로 그대로 계산해서 주게끔 한도 계산하는 산식대로 계산해서 주면 한도 초과가 나올 리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 한도 계산식과 다른 형태로 준다라고 만약에 정관에 정한다 그러면 급여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한도 초과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절건.